민준아 하지마. 왜 우리 애는 소리를 질러야 말을 들을까?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들을 가르칠 때 절대 이들은 말로 해서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찍어볼 주제는 훈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 댓글을 이제 또 제가 보거든요. 댓글 내용을 보다 보면 선생님 근데 이거는 너무 이론 아닌가요? 실제로 하면 이런 거 안 돼요. 막 이런 분들 좀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아이를 가르친다라는 것도 조각조각 배우면 안 돼요.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영상 하나 보고 스윙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립이 잘못된 건지 스탠스가 잘못된 건지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이 훈육하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유형이 많냐면, 다른 애들은 되게 잘 가르치시는데 내 아이만 안 되는 유형이 되게 많아요. 조카를 가르치거나 어떤 언니의 자녀를 가르칠 때는 민준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내가 배운 대로 잘 되고 잘 먹혀. 근데 내가 엄마가 되면 안 먹히는 현상, 이 현상을 어머님들이 되게 많이 느낍니다.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제가 말하면 안 듣는데 남편이 말하면 들어요. 왜 그런 건가요? 누가 힘센지를 아는 걸까요? 힘을 보여줘야 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가장 많이 놓치는 거냐면, 이 훈육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방법의 차이가 아니고 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훈육이 잘 되는 거리가 있고 안 되는 거리가 있어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진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관계가 너무 멀면 상대가 내 지시나 내 훈육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 멀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가깝잖아요. 가까워서 내 말 안 듣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이 너무 적잖아요. 그럼 결핍이 생겨요. 반대로 너무 많이 주잖아요. 반드시 무례함을 갖는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내가 훈육을 어떻게 말했느냐가 아니고 이 아이의 거리가 내 훈육이 닿을 만한 거리에 있었는가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말하면 되는데 내가 말하면 안 될 때에는 왜 그런 거냐면, 아들 입장에서 엄마가 뭘 해도 용서해주는 특수관계, 너무 사랑하는 사이고 너무 가까울 때 훈육이 안 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애들 가르치면 좀 되는데 내 아들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애들은 나랑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근데 내 아들은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을 잘하는 분들이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거리 조절이에요. 대부분 이걸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코칭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애한테 사랑을 주고 거리를 좁히는 기술이 있고요. 거리가 너무 가까울 때 밀어내는 기술이 있어요. 우리는 대체로 뭘 잘할까요? 다들 당기기만 잘해요. 사랑은 잘 줘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가 무례해진다?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지금 밀어내기 안 되는 거예요. 밀어내기를 적절하게, 그러니까 무섭지 않게 밀어내기를 잘하는 게 사실 교육에서 진짜 중요하다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주 쉬워요. 그냥 짧은 정색, 정중하게 정색해주면 돼요. 민준아, 멈추고 이쪽으로 와. 엄마 보고. 그렇게 말하면 될까 안 될까? 요 정도의 느낌만 해줘도 돼요. 이걸 평소에 선을 넘을 때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크게 넘지 않아요. 내가 작은 영역에서 못하잖아요. 반드시 화나게 됩니다. 또 어머님들이 그걸 놓치고 있을 때 선생님 시키는데 똑같이 얘기했는데 쟤는 내 말만 안 들어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훈육을 잘했는데 왜 내 말 안 듣지? 그럴 때는 어디서 권위를 잃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의 훈육이 망가지는 과정을 보면 끝까지 화를 안 내려고 해요. 참고 또 참고 그래 이제 민준아 엄마 너무 열받아, 이제 엄마 진짜 화날 것 같아요. 웃으면서 끝까지 얘기해. 나중에 빵 터지는 이유가 뭐예요? 작게 터뜨렸어야 되는 타이밍을 다 놓쳤기 때문에 크게 터지는 거예요. 적정한 타이밍에 정색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너무 큰 화가 난다니까요. 오늘부터는 뭘 좀 더 잘하면 좋겠냐면 알아차리기. 지금 이게 우리 아이가 내 선을 넘는 거구나. 지금 내가 권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걸 넘어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적정하게 무섭지 않게 거리를 줘야 돼요. 내가 훈육을 어떻게 잘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평소 거리를, 드리블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걸 꼭 이해하시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훈육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선생님 왜 우리 애는 소리를 질러야 말을 들을까?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 제가 있잖아요, 하지 말란 얘기 선생님한테 듣고 열심히 해봤거든요. 민준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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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결국은 소리를 질러야지만 말을 듣는 애예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 규칙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민준아, 엄마가 좋게 말할 때 그만해, 이거는 그만하란 뜻이 아닌 거야. 요때는 아직 괜찮네 하다가 엄마가 너무 화가 나고 자른자 소리 지르면 이거는 그만하란 뜻이다 하고 이제 그때 그만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의 암묵적인 룰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은 왜 일어날까요? 이 상황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를 꼽자면, 엄마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적은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 말을 안 듣는 방식이 되게 다양해요. 회피하기도 하고 비꼬기도 하고 반대로 말하기도 하고. 근데 엄마는 얘를 맞서서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좋은 말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거 두 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라는 카드를 도입할 때 이지선다에서 삼지선다가 되니까 굉장히 뭔가 좀 풀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훈육의 목표는 때리지 않으면서 비슷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뭘 드리고 싶냐면, 아들을 키울 땐 반드시 이행이라는 카드를 들고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말로 할 것인가 화내는 말로 할 것인가, 이걸 선택하고 있다면 저는 선택지를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분노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아들을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면, 절대 이들은 말로 해서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역시 선생님, 매를 들어야 되겠죠. 아니. 매를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말로만 하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행한다, 행동한다. 요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행한다라는 개념을 제가 조금 더 짧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행한다는 건 뭐냐면, 얘가 무슨 문제를 일으킬 때 너 한 번만 더 하면 엄마한테 맞아! 라는 말을 대신에 쓸 수 있는 용어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식, 가장 유효한 방식, 작은 만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애들한테는 그 정도만 해도 대부분의 행동이 교정이 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노하우 짧게 팁을 드리자면, 애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게끔 상세히 설명해 줄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하던 거 뺏고 번쩍 안고 작은 방 가서 엄마한테 배우고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좋아요. 그러면서 뭘 해줘야 돼요? 짧은 정세, 정중한 정세, 이거 뭐예요? 너무 가까운 거리를 조금 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가 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행하기 전에 바로 이행하지 마시고 숫자 3개 한번 넣어보세요. 숫자 3개. 민준아, 맞아, 조절 잘 안 되지? 그거 하나. 엄마는 왜 숫자 세고 왜 엄마 맘대로 하는데? 둘. 이렇게 숫자 세는 게 내가 감정으로 호소하는 것보다 남자애들이 훨씬 잘 먹히네. 그 숫자 셈셀 때까지 안 됐어요. 그때는 막 애가 도망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번쩍 안고 가서 작은 방 가서 가르치고 나오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의외로 간단해요. 엄마를 못 피하게 하는 그 짧은 시간, 엄마의 정색을 얘가 정면으로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짧은 시간만 줘도 있잖아요. 뭐가 된다? 거리 조정이 확 된다. 엄마 친구 아니지, 이거 느껴야 돼요. 이거 우리 목표는 무섭게 때려가지고 한 번에 인간을 변화시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엄마랑 너랑 친구 아니었지? 요거를 엄마가 네 친구야! 이런 얘기를 말로 하지 않으면서 엄마 눈 보고 낯빛을 보고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거리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얘기는 뭐예요? 단계를 조금 거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네 입장을 모르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해주기. 요게 안 되면 훈육할 때 되게 궁시렁거리는 아이 스타일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는 맨날 동생 편만 들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할 말을 먼저 더 크고 단호하게 외치는 거예요.
민준이가 일부러 그랬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엄마 아빠. 민준이는 동생 때린 게 아니고 하지 말라고 알려주려다 잘못 친 거지 라고 정확하게 제가 할 말을 내가 먼저 던져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눈빛이 바뀌고 맞아. 요걸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침을 줘야 돼요. 엄마가 네 마음 많이 모르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속상해 민준이가, 그지? 그런데 아무리 속상해도 때리면 되나 안 되나? 그건 다른 문제야. 엄마가 민준이 속상한 거 되게 알아. 그렇지만 절대 때리지 마. 알겠어?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아이가 받아들였을 때는 짧은 위로. 좋습니다. 최민준 일로 와. 엄마가 너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엄마가 너 엄청 사랑해.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가르친 이 순간에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로 끝나면 활용정점일까요? 행동교죠. 민준이 이제 이해했어? 지금 나가서 동생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겠어? 할머니한테 나가서 사과할 수 있겠어? 조절이 되니? 해보자. 이렇게 행동 수정 마무리까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다시는 그 행동을 안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훈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거리론이었다. 이 정도의 정중함만으로도 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가 갑자기 낯선 어른한테 하는 공손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때요? 집에서 엄마한테 무례하지만 밖에 나가서 모두에게 무례하진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행동하는 카드를 들고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프로세스를 계속 읽어나가시는 방향 정도면 지금보다 분노가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우리가 훈육을 할 때 잘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지? 역시 이론은 이론이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안 되는 다양한 이유들 중에서 하나씩 찾아간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한번 보시면 훨씬 더 도움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의 짧은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올해도 열심히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힘내세요. 화이팅!